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형 클래스인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링크드 리스트도 어레이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소를 넣을 때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요. 해당 요소에 대한 접근을 할 때에는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해요. 그런데 이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는 요소들을 저장할 때 어레이 리스트와 그 형태가 다릅니다. 교재에 나와 있지만 집합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노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각 노드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고정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속되는 공간에 요소들을 저장한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요소들의 참조 정보, 즉 저희가 객체들을 저장할 테니까 고정 길이 배열 안에 그 저장하고자 하는 객체들의 참조 정보들을 연속된 공간에 모으는 형태라면, 이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공간이 아니라, 즉 고정 길이 배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요소마다 참조 정보를 서로 다른 공간에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걸 포인팅하는 형태로 리스트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어 고정 길이 배열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얼만큼 데이터를 저장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캐패시티라는 용량을 두고 우리가 데이터를 어레이 리스트에서 저장했다면, 링크드 리스트는 다음 요소에 대해서 포인팅한 정보로 가리키기 때문에 미리 정의된 용량의 개념이 없습니다. 용량의 개념이 없고, 우리가 요소를 추가할 때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형태로 내부적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링크드 리스트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요. 해당 요소들은 다음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참조 정보도 동일하게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할 때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접근을 할 때 다음 노드가 어디에 있는지, 즉 다음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포인팅하고 있는 이 정보를 통해서 다음 요소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g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인덱스를 통해서 그 요소들을 꺼낼 수 있다라는 그 점은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나 동일합니다. 링크드 리스트에서 요소를 추가한다는 것은 곧 노드를 추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추가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이에다 어떤 요소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계속 add 해서 이어서 이렇게 쭉 연결하게 된다라면, 이 이후에 계속 연결을 해서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요소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 이 요소의 사이에 어떤 객체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요소를 삭제했을 때 어레이 리스트와는 그 방식의 차이가 있겠죠.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각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요소를 삭제할 때에는 해당 요소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연결을 끊고 이전 노드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형태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 동작을 하고요. 만약에 요소를 추가할 경우에는 새로운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 작업을 다시 하는 것으로 새롭게 요소를 추가합니다.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중간에서 요소를 추가했을 때, 아니면 중간에서 요소를 뺐을 때 이 고정 길이 배열에서의 각 요소들, 그 이후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 뒤로 밀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뒤로 밀거나 아니면 당기거나 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링크드 리스트 경우에는 그런 작업이 필요 없죠. 그래서 포인팅하고 있는
그 포인트만을 가지고 새로운 요소를 포인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포인팅하고 있는 그 부분을 조작을 해서 삭제를 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드 리스트를 구성하는 그 특징은 제가 지금 보다 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방향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링크드 리스트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구성되는 것도 가능한 형태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C 언어라는 언어를 공부한다면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과 같은 특히 자료 구조를 학습할 때에는 링크드 리스트를 직접 구현해 보면서 헤드 포인트, 테일 포인트를 놓고 요소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만들어진 링크드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벡터와 같은 이런 리스트 계열의 클래스들은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list.ad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소를 집어넣어요. 꺼낼 때도 list.g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인덱스 번호를 넣으면 해당 요소를 꺼내 줍니다.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가 됐든 어레이 리스트가 됐든 벡터가 됐든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모든 클래스는 사용하는 방법이 보시는 것처럼 동일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레이 리스트를 쓸 건지 링크드 리스트를 쓸 건지 아니면 벡터를 쓸 건지와 같은 내용들을 결정할 때에는 이 내부 구조의 이해를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데이터의 추가 삭제가 빈번하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보단 링크드 리스트가 훨씬 더 편하겠죠. 편하다라기보다 이 프로그램의 성능에 보다 더 적합하겠죠. 왜냐하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추가 삭제가 빈번했을 경우에 데이터를 밀고 당기고 하는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될 거고 그만큼 부하가 많이 걸릴 거예요. 반면에 링크드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보다 메모리 용량을 더 많이 쓰겠죠.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하나의 요소를 저장하는데 다음 요소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포인팅 정보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를 기준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2배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의 추가 삭제가 빈번하지 않고 메모리의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레이 리스트가 좀 더 효율적인 이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면서 리스트 계열의 어떤 이 컬렉션을 사용을 할 때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할 거냐,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할 거냐의 결정은 지금 설명드린 이 기본적인 내부의 데이터 저장 형태, 즉 요소를 저장하는 형태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그 특징을 이해하고 계셔야 아 저장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레이 리스트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특징들,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 요소를 저장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더불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고 있진 않지만 이 동기화 문제에 대한 부분 또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그리고 벡터라는 클래스의 가장 큰 차이는 동기화 처리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요즘 근래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에서 벡터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어레이 리스트 동기화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를 동기화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 리스트 계열의 클래스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셋 계열의 클래스들 그리고 셋 계열의 컬렉션 클래스들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set 인터페이스인데요. set 인터페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장하는 요소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et에다가 어떤 객체들을 넣을 때 기본적으로 기존에 저장하고 있는 요소와 같은 객체인지를 판별을 하고, 그렇게 판별이 되어서 같은 객체라면 저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set 안에 들어있는 객체들은 다 유일한 객체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s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컬렉션 클래스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set 인터페이스의 요소들은 우리가 리스트 계열의 컬렉션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 get을 썼던 것과 같은 하나의 요소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요소를 꺼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 이건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맵에서도 사용을 할 텐데, 어찌 되었든 set 인터페이스의 구현 클래스들은 기본적으로 get이라는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꺼낸다면 전체 요소들을 한꺼번에 순회하면서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클래스들이 바로 s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컬렉션 클래스들이에요. 이 s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주요 클래스에는 해시셋, 링크드 해시셋, 트리셋과 같은 클래스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이 도식을 보시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꽤 복잡하긴 한데요. 이 중에는 뭐 인엄셋도 있고요, 해시셋도 있고, 링크드 해시셋, 뭐 트리셋, 컨커런트 스킵 리스트 셋과 같은 여러 종류의 클래스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시셋, 링크드 해시셋, 트리셋 등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셋 인터페이스와 관련해서 이 코드로 이 특징을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인텔리제이를 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커스터머라는 간단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는 이메일과 닉네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생성자와 셋겟 메소드, 그리고 toString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는 메소드예요. 아주 간단한 클래스인데요. 이 클래스들을 셋에 저장하면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셋에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이를 순회해서 꺼낼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코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클래스 setAssist라는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set 인터페이스의 구현 클래스인 해시셋이라는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커스터머 객체를 만들어서요. 이 커스터머 객체, 처음에는 뭐 닉네임이 팍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를 만들어서 셋에다가 2번 애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에도 새로운 커스터머를 만들면서 이메일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름, 닉네임도 동일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렇게 애드한 이 커스터머 요소와 이렇게 애드한 커스터머 요소가 동일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넣은 이렇게 뉴해서 만든 커스터머와 이렇게 뉴해서 만드는 커스터머가 동일한 커스터머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순회하는 건 잠시 후에 보고요. 일일이 다 꺼내는 방식은 잠시 후에 보고요. 우선 이 셋이 갖고 있는 요소들의 사이즈를 찍어 봄으로써 몇 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셋 지금 구현체의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요소들을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간단하게 사이즈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셋의 사이즈를 한번 찍어 봤을 때 도대체 몇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른 예제였고요. 보니까 5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나와요. 5개라면 기본적으로 이 3개의 요소는 들어갔겠죠. 다 다른 커스터머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4개,
5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길 주석으로 맞고요. 만약에 하나의 커스터머를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애드했을 때에는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new 인스턴스를, 그러니까 새로운 객체를 new 해서 그 커스터머가 설령 같은 객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넣으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셋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커스터머 클래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지 동등한지의 비교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셋은 우리가 만든 커스터머 클래스가 무엇이 같을 때 동일한 커스터머로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메일이 같고 닉네임이 같으면 동일한 커스터머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메일만 같을 때 동일한 커스터머로 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때 equals와 해시코드를 재정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equals나 해시코드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개선하려면 커스터머 클래스에 equals 그리고 해시코드 메서드를 재정의해 줘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generate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자, equals and 해시코드라는 이 generate 기능을 이용해서 인텔리제이에 자, 이메일과 닉네임 모두 다 사용할 거냐 아니면 하나만 사용할 거냐라는 것을 equals를 비교할 때 그 기준을 이메일만 쓸 거냐 닉네임만 쓸 거냐 같이 쓸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두 개 다 같을 때 같은 커스터머 객체라고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체크하고 next, 해시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next, finish 하게 되면 이렇게 equals 해시코드 메소드가 자동으로 generate가 돼요. 자, 이렇게 generate를 하고 난 다음에 기존 코드, 아까는 저희가 이렇게 저장했을 때, 자, 우리는 이렇게 add했을 때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같은 참조 정보로 add했을 때는 하나만 저장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하나의 코드를 지우고요. 동일한 커스터머를 저장했을 때 저장하는 이 인스턴스를 new해서 넣었을 뿐이지 동일한 커스텀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아까는 2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set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객체와 같은 객체인지 비교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set에 넣었을 때 중복이 허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equals와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의해 줘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set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형 클래스, 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꺼낼 때 get이라는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terator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전에 저희가 equals와 해시코드를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배웠을 때 그 의미,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set에다가 저장했을 때 중복을 허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equals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순회해야 하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챕터로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터레이터를 이용한 순회하는 방법, 그 방법까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